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마지막 주 8월 29일 화요일자 순서로 또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비가 오고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더위 기세는 꺾였습니다. 밤에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층들의 여행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행 욕구가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 남고 건강하고 하지. 그래서 이런 욕구에 대한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미국 방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뭐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공식 홈페이지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관광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8월 28일이죠.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일단 열렸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열리고 9월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이틀 동안 다시 또 열립니다. 그래서 관광산업 일자리 구인 구직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필요하니까 관련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항공이 특별한 일본 여행을 제안했고요. 하나투어도 일본 단풍여행 기획전 진행합니다. 이제 캐나다와 일본 단풍여행이 아마 부문일 텐데 아무래도 캐나다보다는 가까운 일본 쪽이 더 많이 관심을 받겠죠. 이에 맞춰서 승우여행사는 또 일본 센다이 미야기 올레 패키지를 오픈했고요.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조인트 벤처 5주년 맞이해서 홍보 부스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오픈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사이판 특가 공동 프로모션 진행하고 진에어도 기타 규슈 타임세일 진행하고 괌관광청은 SNS 이벤트 진행하고 모두 투어는 투석 연휴 사이판 상품 확대 라인업을 확대했습니다. 자, 자세한 궁금증, 자세한 내용 더 제가 오늘 전해드린 뉴스 외에 궁금하신 분들 traveldaily.co.kr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니어 여행, 저희가 8월 22일자의 메인 기사로 해외여행 인구 10년 후면 절반 뚝 이런 기사로 한번 제목의 기사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미래 우리 여행자에 대한 감소, 이로 인한 관광산업의 타격 이런 것들 내용을 간단하게만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심층 기사가 아닌 이상 데일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만 짚어드려요 매번. 그러니까 그건 좀 감안해 주시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연령대가 이렇게 새로운 젊은 층이 줄어들고 시니어가 늘어나는데 시니어 여행은 도대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이걸 한번 볼게요. 최근에 관광지식 정보 시스템이죠. 투어고 인사이트라는 곳에서는 뉴노멀 시대의 관광산업 시니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뭐 이런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보고서를 저희가 기반으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나가는 표 이미지 이거 다 그 보고서에서 나오는 거니까 저희가 출처를 미리 좀 밝혀 드립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약 18.4%입니다. 근데 이게 2025년이면 20.6%로 늘어납니다. 2018년에는 14.3%인데 요게 20%를 넘어가면요 초고령, 그냥 고령 사회가 아니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처럼 시니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광 분야에서도 시니어층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 돈이 많아요. 쓸 여력이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건강하다는 거죠. 아직 시간도 비교적, 물론 많은 분들이 또 일을 하세요. 그래서 시간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젊은 층보다는 시간은 남잖아. 1955년에서 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따라서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시간적 여유까지 가지면서 막강한 주요 소비층이 된 셈이죠. 이른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소비 파워층이 생긴 셈인데요. 관광시장에서는 시니어층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인식을 못해요. 아직까지는 MG에 맞춰서, 왜냐 해외여행이 있기 때문에 MG에 맞추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해외보다는 그래도 국내 여행 쪽에 맞춰져 있는데 사실 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해외나 뭐 국내나 아무래도 해외는 좀 더 장애가 많겠지, 그죠? 자, 2019년의 경우 60세 이상이 87.5%, 70세가 이상이 85.3%로 높았고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회복 중이긴 하지만 70세 이상이 2020년 79.5%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60대 이상은 빠른 회복을 통해서 90.2%까지 해서 역대 최고치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60세 이상의 여행을 하고 싶은 그런
60세 이상이면 사실 아니 이런 말씀드리고 하지만 저도 이제 한 7, 8년 지금 60세니까 아무튼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좀 많습니다. 70세 이상은 아무래도 60대랑은 또 다르죠. 70세 이상의 경우 건강상 문제가 25.3% 압도적이었고, 그 다음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함께 여행할 사람이 없어서예요. 근데 요 함께 여행할 사람이 없어서라는 건 물론 이제 뭐 60세랑은 또 다르겠죠. 근데 특히 이거는 아마 남성층에서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족 지인들과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죠, 아무래도. 근데 가족 지인들과 시간을 맞추기 힘들다는 것도 있지만 그 가족 지인들이 시간을 안 맞춰주고 일부러 피하려는 경향도 이 안에는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 번쯤 그냥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굳이 같이 가려고 그럴까? 불편한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솔직히 얘기하자면 여행 경비 부족도 좀 주요 걸로 떠올랐어요. 예상치 못했는데 뭐 누구나 다 어쨌든 뭐 액티브 시니어라고 그래서 저기 다 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시니어층에서는 누구와 같이 가냐의 문제도 중요했습니다. 여행 동반자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친목 단체 모임 비중이 현격하게 감소한 데 비해 시니어층만은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해서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세대에 비해 활동량이 적은 시니어층의 특징으로 볼 때 여행 중 무엇을 하냐도 큰 차이를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70세 이상,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비해 60대는 스포츠 관람 비중이 70대 이상은 공연과 예술 관람이 높아졌어요. 60대는 아직까지는 좀 액티비티가 가능한데 70대부터는 이제 좀 앉아서 공연 보고 예술 보고. 예.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관광 소비층으로 새롭게 떨어지면서 뭐 이렇게 사실 뭐 현재 어떤 정책적으로 실행되는 건 없어요. 그나마 지금 뭐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같은 데서 하는 꿈꾸는 여행자 프로그램 같은 거 이제 여행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통하면서 수요 확산에 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인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경쟁률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련 프로그램들이 더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그런 세상이 좀 그것도 하나의 돈벌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돈벌이라고 표현해서 굉장히 저렴한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기 좀 편하게 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것 같고요. 분명히 우리도 우선 무장애 관광에서 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한 관광지들이 늘어나긴 하지만 이 시니어층들을 위한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컨텐츠들을 개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뭐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유튜브 컨텐츠만 봐도요, 시니어층들이 보는 국내 여행 관련 컨텐츠의 조회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사실을 저도 체험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